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9일 오전 7시입니다. 오늘부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부랴부랴 무엇에 쫓긴 듯이 박지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비밀 합의서의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했지만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탄할 거냐? 이번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비밀 합의서를 부인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무덤이 점점 깊어집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밀 합의서 30억 달러의 대북 지원을 약속한 비밀 합의서를 가져온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씨는 실명을 밝혀라. 그리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박지원 씨가 억울하다면은, 즉 미래통합당이 이걸 조작한 게 맞다면은 절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침묵하고 하면은 오히려 오해를 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할까요? 우선 박지원 씨가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대북 송금 사건 취재가 한참 열기를 더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씨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1달러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달러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달러도. 미스터 1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이 박지원 씨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꼭 박지원 씨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침묵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될 사람이 침묵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될 사람. 그 침묵해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 국정원장이고 지금은 청와대 안보실장 서훈 씨입니다. 서훈 씨는 바로 2000년 4월 8일 그 비밀 합의서가 만들어진 그 시점에 어디에 있었느냐? 북경에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박지원 그리고 송호경 남북 두 대표가 회담을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원 옆에 서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훈 국정원 과장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보현 국장이 있었습니다. 대북 전략국장 국정원에. 비밀 합의서 작성 과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김보현, 서훈 두 사람이 박차고 나와가지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그런 조작된 문건을 가지고 박지원 특사를, 당시 특사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를 모욕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길길이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맞다면은 이렇게 박지원, 당시 모시던 사람이죠, 박지원 씨가 코너로 몰려 있는데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보현, 서훈 두 사람이, 특히 서훈 씨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거 가짜다,
가짜다. 비밀 합의서 공개된 거 가짜다라고 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겁니다. 뭐 직권 남용이라든지 공직자가 거짓말을 할 때에 그 공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은 아마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위계에 의한 무슨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직권 남용도 될 것이고 그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씨가 저렇게 코로나로 몰렸는데 만약 거짓말이라면은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어제 좀 길게 제가 김보현 씨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김보현 국장, 서훈 과장이 싱가포르, 상해, 북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회담에 정상회담 준비회담에 실무자로 배석을 했습니다. 배석.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한 사람이죠. 아마도 그 비밀 합의서를 4월 8일입니다. 비밀 합의서를 팩스로 넣든지 전송을 해가지고 임동원 원장에게 보고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서훈 씨는 왜 침묵합니까? 서훈 씨가 나왔어야죠. 안 나섰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비밀 합의서가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 희한하는 게 박지원 씨가 법적 조치를 한다고 그래요. 누굴 상대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법적 조치를 한다면은 이게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칼자루를 쥐게 됩니다. 왜냐? 무고 같은 거예요. 무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고소하면은 무고가 성립됩니다. 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박지원 씨를 한 칼에 날릴 수 있는 두 사람이 지금 한반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한 칼로 날릴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그 비밀 합의서를 북한이 공개하면은 약속대로 박지원 씨는 그만둬야 됩니다. 또 하나, 주호영 대표가 자기에게 이 비밀 합의서 카피죠. 사본을 전해준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든지 그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됩니다. 기자회견. 내가 어떤 식으로 입수를 했다. 그래서 대의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 정권에게 먹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박지원 국정원장 때문에 국정원이라는 기구가 이상한 기구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온다면은 그다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씨 그러니까 박지원의 임면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호영, 김정은 손에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 손에 달려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이런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는 원장 밑에서 충성을 다 하겠습니까? 더구나 정보기관은 군대 이상의 규율이 요구되는 겁니다. 정보를 다루니까요. 이 국정원의 전신이 안기부고 안기부의 전신이 정보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장소가 국정원 관리의 궁정동 안가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하던 사람들을 다 사살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중앙정보부 직원이었어요. 김재규가 시에 30분 전에 박흥주 비서실장, 박선호 의정과장을 불러가지고 오늘 처치한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맹종했습니다. 맹종. 그래서 대통령을 시해하게 되는 11.6 사건이 나는데, 그것은 단적으로 정보부가 가지고 있었던 규율, 군대식 이상의 규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전통이 그 뒤에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그런 충성심이 강해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박지원 씨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할까요? 더구나 박지원 씨가 대한민국 편인지 김정은 편인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대한민국을 북한 농강정권 김정은 핵무장한 김정은으로부터 지키는 두 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하나는 국군이고 하나는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허물허물해지면은 국군도 연동돼 가지고 다시 허물허물해집니다. 국군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국가정보원입니다. 특히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창구입니다. CIA와의 공식 접촉은 국방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왜냐? 약점이 잡혔기. 김정은에게 약점 잡히고 야당에 약점 잡혀. 그러니까 CIA가 고급 정보를 주느냐 이거예요. 정보기관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생산한 정보의 출처, 이 정보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국 정보기관에 줄 때는 이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줍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김정은의 귀여움을 받는 것 같고 국민으로부터는 경멸을 받고 정보맨으로부터는 불신을 당하는 이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씨에게 미국 CIA가 정보를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CIA 부장이면은 박지원 씨한테 고급 정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라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대만, 우리하고 정보 협력을 해야 될 나라가 많습니다. 대만,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란은 북한과 함께 핵 미사일 개발 협력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모사드의 정보가 우리 국정원에 공유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사드라는 이 정보기관은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수많은 테러를 한, 자기들로 말하면 이제 보복이겠는데 테러, 암살을 하는 무시무시한 정보기관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보 수집하고 그 정보에 판단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하는 이 모사드가 이란, 북한 핵 정보에 대해서 박지원의 국가정보원과 협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만큼 대한민국은 불안해지고 국군도 약해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명을 하면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임명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왜 임명할 수밖에 없느냐? 왜 임명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임명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그 내통의 증거가 제시되니까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 거죠? 서훈, 김보현 두 사람이 침묵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면 안 되죠. 그게 가짜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대표에게 화를 냈어야 된 것 아닙니까? 왜 가짜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명한 국가정보원장을 이렇게 내 통자로 몰아가느냐라고 땅을 칠 필요 없겠죠. 뭐 책상 치면 되겠네요. 왜 안 했습니까? 아무 데서나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을 잘못하면은 인정하는 게 됩니다. 서훈 씨의 침묵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비밀 합의서가 작성되는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서훈, 김보현, 특히 현직에 있는 서훈의 침묵이 바로 비밀 합의서는 진짜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씨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몇 사람 더 있습니다. 이래도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박지원 원장을 끼고 갈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